요즘 새 아파트 구하기 정말 힘들고 집값은 계속 오르는 것 같고 아마 다들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요. 바로 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아주 큰 대책을 내놨습니다. 오늘 정부가 발표한 이 대규모 공급 계획의 핵심이 뭔지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. 아니,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? 도대체 왜 이렇게 새집 짓는 게 어려워졌을까요?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. 사실 이게 뭐 땅이 없거나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. 진짜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. 바로 건설사들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게 있었던 거죠. 네, 바로 돈 문제입니다. 간단히 말해서요, 건설사들이 집을 지으려고 해도 그럴 돈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. 금리는 엄청 오르고 은행 문턱을 높아지고 이러니까 뭐 사업 시작도 못하는 거죠. 이게 바로 지금의 병목 현상, 그 핵심입니다. 자, 그래서 정부가 나섰습니다. 해결책을 딱 내놨는데요.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, 우리가 흔히 HUG라고 부르는 곳이죠. 이 HUG를 통해서 무려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푸는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국토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.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. 이게 이번 대책의 핵심을 딱 짚는 말인데요. 여러분,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? 옛날에 펌프에서 물이 안 나올 때 물 한 바가지 싹 부어주면 물이 콸콸 쏟아지잖아요. 지금 꽉 막힌 주택 공급 시장에 정부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해서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. 바로 이겁니다. 네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100조 원입니다. 와,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시죠? 그냥 작년보다 좀 늘린 수준이 아니고요. HUG의 보증 규모를 아예 한 단계 점프시킨, 말 그대로 시장의 판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긴 엄청난 돈입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. 원래 1년에 한 86조 원 정도 보증을 해줬는데 이걸 100조 원까지 확 늘린 거예요. 이 정도면 정부가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마음먹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럼 이 10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서 시장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걸까요? 그 첫 번째 열쇠,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, 우리가 줄여서 PF라고 부르는 이 대출 제도를 뜯어고치는 데 있습니다. 혹시 PF 대출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그냥 미래에 아파트 분양에서 벌 돈을 담보로 미리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짓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거의 모든 대규모 건설 사업이 이 PF 대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바로 이 표가 이번 대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PF 대출 보증 문턱을 얼마나 확 낮췄는지 한번 보세요. 자, 첫째, 보증 한도. 원래 사업비의 50%까지만 보증해 줬는데 이걸 70%까지 늘려줍니다.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된 거죠. 둘째, 초기 자금 부담. 원래 건설사가 땅값의 10%는 자기 돈으로 내야 했는데 이걸 5%로 절반이나 깎아줬어요.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파격적인 건 이겁니다. 셋째, 시공사 제한 폐지. 원래 700이 안에 드는 큰 회사들만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제한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. 이제 실력 있는 중소건설사들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게 된 거죠. 정리하면 뭐냐? 돈은 더 많이, 부담은 더 적게, 기회는 더 넓게. 이겁니다. 아,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보통 건설사들이 본격적인 PF 대출 전에 급하게 돈을 빌리기 위해 브릿지론이라는 걸 쓰거든요. 이게 이름처럼 다리 역할을 하는 대출인데 이자가 엄청 비싸요. 근데 이걸 나중에 싼 이자에 본 PF 대출로 갈아탈 때 예전에는 원금이랑 이자 2년치까지만 쳐줬거든요. 그런데 이제는 무려 5년치 이자까지 쳐준다는 겁니다. 이건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이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숨통이 확 트이는 거죠. 자, 이렇게 금융 문턱이 낮아지면 특히 어디서 효과가 클까요? 네, 바로 우리 주택 공급의 핵심이죠. 재개발, 재건축 같은 도심 정비 사업입니다. 방금 말씀드렸던 그 비싼 브릿지론 있잖아요. 재개발 사업 초기에 건설사들이 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자율이 연 5%에서 막 7%까지 가요. 아니, 삽 한 번 뜨기도 전에 이자 부담 때문에 허리가 휘는 상황이었던 거죠. 그런데 이제 해결책이 생겼습니다.
HUG가 보증을 서주니까요. 이 비싼 고금리 대출을 연 3, 4%대, 그러니까 거의 반값 수준의 저렴한 보PF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겁니다. 이야,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?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 대출 전환을 공사 시작 전에 해준다는 겁니다. 예전에는 아주 일부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신탁사에서 빌린 돈이든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든 웬만한 초기 자금은 다 공사 시작도 하기 전에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됐어요. 그러니까 사업 초반부터 이자 걱정 없이 훨씬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된 거죠. 자, 지금까지 좀 복잡한 금융 이야기를 했는데,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뭐가 좋다는 걸까요? 이 모든 변화가 실제 주택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. 정부의 기대는 이렇습니다. 이번 조치 하나만으로 재개발 사업장에서만 최대 47만 6천 가구, 이만큼의 새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줄이 풀릴 거라는 겁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?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보증도 같이 늘려서요. 앞으로 2년 동안 약 7만 가구의 신축 임대주택 공급도 훨씬 빨라질 거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건설사들이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은 늘려주고, 사업 시작할 때 자기 돈 부담은 줄여주고, 또 비싼 이자는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게 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. 목표는 아주 명확하죠. 더 많은 집을 더 빨리 짓게 하자. 분명한 건 건설사들이 돈 때문에 집을 못 짓는 상황은 이제 많이 해소될 거라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과연 정부가 부어준 이 거대한 마중물이 꽁꽁 얼어붙었던 주택 공급 시장에 정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? 과연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?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겠죠.